예, 반갑습니다. 인크레파스 장정현입니다. 자, 오늘은 jQuery를 배워볼 시간이죠. 목차는요, 먼저 jQuery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라이브러리를 제가 임포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jQuery라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서 쓰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다음에는 돔을 선택하는 법, 저번 시간에 배웠죠. 돔 객체를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jQuery 방식으로요. 그리고 jQuery 방식으로 돔을 조작하는 방법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jQuery로 이벤트 또는 애니메이션 등을 다룰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요. 제가 찍는 강의가 이제 길어지면 1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뭐 1시간 반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1시간 이내로 강의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때때로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강의를 최대한 좀 끊어서, 한 강좌를 여러 개로 끊어서 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2, 30분 이내로 강의를 끊도록 할 테니까, 예, 지금부터는 그 점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jQuery는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여러분들 자바 배우실 때 라이브러리 많이 쓰셨죠? 자바 런타임 인바이먼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 JDBC 같은 거 연동할 때 라이브러리들 많이 쓰셨죠? 이 라이브러리는요,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바 기준으로는 특정한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을 제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는 게 라이브러리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가져와서 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함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객체일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jQuery는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요. 자바스크립트를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jQuery의 특징은요, 먼저 용량이 되게 가볍다는 것이죠. 용량이 되게 아주 짧고 간결한 코딩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브라우저와 호환된다. 그러니까 뭐 익스플로러든지 크롬이든지 모든 브라우저와 잘 호환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종속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메소드 체인 방식을 지원합니다. 자, 이것은 근데 제가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인지 아니면 jQuery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jQuery의 특징으로 알고 있어요. 메소드 체인 방식을 지원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네 가지 다 해볼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방식이 있고요. 다운로드해서 그걸 내 프로젝트에 가져다가 예, 그 라이브러리 자체를 넣는 방식이 있고요. CDN 방식이 있습니다. CDN 방식. CDN은 컨텐트, 내용이죠. 딜리버리, 배달입니다.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콘텐트를, 즉 내용을 어떠한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배달해서 배달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상으로 배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상으로 라이브러리를 당겨서, 즉 땡겨서 쓸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하러 갈게요. 자, PPT는 끌게요. 자, 그리고요. 이클립스를 켜주세요. 저번 시간에 예, 어디까지 있었죠? 이제 저번 시간에 이 계산기 만들고 9강은 끝냈었죠? 이제 10강을 할 차례입니다. 저번에 했던 예시들은 다 끌게요. 자, 여기 익스플로러에서 New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넥스트 프로젝트 네임은 챕터 언더바 10이죠? 10번째 강의입니다. 자, 넥스트 피니시 됐나요? 그러면 이 챕터 10에서 챕터 10을 열어주고요. 웹 컨텐트에서 new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폴더는 HTML.
자, 이 안에서 예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new HTML 파일 네임은요, ex01 언더바 스타트, 그러니까 jQuery 스타트라는 거겠죠? jQuery 처음 만나는 예제입니다. 자, 넥스트 하시고요. 피니시.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이 생겼죠. 자, 여기서 jQuery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 앞서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다운받아 와야 되잖아요. 뭐 다운받던지 아니면 CDN을 활용하던지 두 가지 방법 다 하고 넘어갈게요. 이 라이브러리 임포트는 jQuery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이 방식, 이 CDN 방식과 다운로드 방식 두 개를 활용한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 밑에서 스크립트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src는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외부에서 선언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예, 바로 그거예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요, 뭐뭐.js 파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것을 안에서는 코드를 안 쓰고 그것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소스에 넣어서 위치를, 예, 그 파일의 위치를 소스에 넣어서 그 파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라이브러리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이런 식으로 뭐뭐.js라는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소문자죠. 이 JS 파일을 가져와서 이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경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jQuery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지 않았죠? 다운로드 방식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jQuery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글 켜주시고요. 자, 크롬 켜주신 다음에 구글에서 시간이 걸리네요. 자, 구글에서 그냥 jQuery라고 한번 쳐볼까요? jQuery. 그럼 jQuery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jQuery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jQuery를 클릭해주세요. 자,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다운로드 jQuery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막 여러 가지가 막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딩 jQuery 되어 있고요. 그 밑에 jQuery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들이, 이 A 태그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요, 보시면은 뭐 이게 슬림 버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일반 버전인데 일반 버전도 컴프레스드가 존재하고요. 언컴프레스드가 존재해요. 슬림이라는 것은 좀 기능을 축소했다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걸 다운받을 텐데 컴프레스드는 뭐고 언컴프레스드는 뭐냐? 컴프레스드라는 게 압축된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바에서는 뭐뭐.자르라고 해서 뭐뭐.자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라는 압축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을 제가 수정을 할 수 없어요. 수정이 불가하다. 사실 뭐뭐.자르라는 파일 안에는 클래스들이 들어있어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가 컴파일 돼서, 즉 바이너리 코드로 컴파일 돼서 뭐뭐.java 파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스를 변경할 수가 없죠. 자바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 압축된 형태로, 바이너리니까 뭐뭐.클래스가 아니라 뭐뭐.java, 즉 바이너리 파일들이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요, 이런 식으로 압축한 것도 있고요. 압축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압축하지 않은 것은요, 직접 개발자가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내가 A-라는 기능으로 쓰고 싶으면은 안에서 소스를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 jQuery라는 게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누구나 다 공짜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엄청 잘 100이면 100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니까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받을게요. 압축된 파일이
용량도 더 적고요. 그만큼 로드하는데 시간도 더 적게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 다운로드 더 컴프레스드 점 프로덕션 jQuery 3.2.1 버전을 다운받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주세요. 자, 이 A 태그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좀 다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익스플로러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익스플로러.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 할 때는 잘 됐는데 익스플로러에서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잘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다운로드 더 컴프레스드 다운 받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다운이 잘 되네요.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희 웹 프로그래밍 폴더 있잖아요. 거기에 util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넣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경로가 지금 현재 제가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이 경로가요. 어디냐면 렉처 이그젬플에 자, 이거네요. 온라인 웹 스터디에 여기서 이게 지금 워크스페이스잖아요. 이클립스에 여기서 새 폴더 해서 util이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자, 여기에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이걸 저장을 할 건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자, 저장해서 여기서 렉처 에그젬플에 온라인 웹 스터디 아래 util이라는 폴더에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보기에서 게시자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다운을 다 받았네요. 다운을 다 받은 거고요. 그 폴더를 가보시면 이 jQuery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안이 강화돼서 이렇게 됐나 보네요. 어쨌든 jQuery 그 라이브러리는 다 다운을 받았고요. 자, 이것을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걸 저희 프로젝트에도 가져다가 복사를 해 놓을게요. 현재 이 위치가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챕터 10이라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서 웹 컨텐트 밑에 뉴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lib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들을 넣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HTML 폴더 만든 것처럼 이 안에서 paste to 하면 됩니다. paste. 그러면은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복사가 잘 됐죠. 그렇죠? 잘 보시면 jQuery 바 해서 3.2.1하고 .min 이 min이라는 게 이제 미니 같아요. 미니멈 이런 뜻 같은데 이제 압축되면은 이렇게 압축된 파일은 min이라는 붙습니다. 그게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jQuery 이 다운로드 받은 .js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소스로 이루어져 있죠?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 소스들을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압축된 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스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들의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고요. 최대한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소스가 전부 다입니다. 이 소스들에 의해서 저희가 jQuery를 쓸 수 있는 겁니다. jQuery 기능들을. 자, 이걸 X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소스. 즉, 이 jQuery의 위치를 여기에 적어줘야겠죠. 그러려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돼요. 현재 위치는 웹 컨텐트 루트가 되겠죠. 자, 루트 밑에 HTML 폴더 아래에 현재 위치, 현재 이 ex01 언더바 start.html 파일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이 위치까지 이동을 하려면 절대 경로 아니면 상대 경로가 있겠죠. 여기서 상대 경로를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HTML 폴더 바깥으로 나가서 루트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점점 해서 슬러시 하면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lib라는 폴더를 찾습니다. lib라는 폴더로 이제 들어가겠죠. 슬러시 여기서 이 jQuery 바 3.1.min.js라는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요. 자,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잘 쓰시면 상관없는데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F2 누르시고요. 자, 이거 전체 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합니다. 그리고 이름 안 바꿀 거니까 캔슬 할게요. 여기서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오타가 날 일이 절대 없겠죠. 자, 이렇게. 이걸 절대 경로로 이렇게 점점 빼도 돼요. 절대 경로 처음에 붙고, 이제 절대 경로가 이제 웹 컨텐츠니까 이 안에서 lib 폴더 안에서 jQuery 점 이제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임포트 하셔도 돼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상대 경로로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jQuer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있나요? 자, 우리는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방식을 쓴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인 다운로드 방식을 쓴 거고요. 자, 이것을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로 주석을 쳐 넣어주세요. 주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CDN 방식을 사용해 볼게요.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지 않고 외부 경로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라이브러리를 땡겨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jQuery 이 사이트로 가셔서요. 아까 전에 다운로드 이거 눌러주시고요. 이 폴더가 나오죠. 자, 밑에 쭉 보시면 이제 using jQuery with a CDN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CDN 코드들이, 이 CDN 경로, 그러니까 각 CDN 코드들이 있는 곳이 여기 code.jQuery.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jQuery.com이라는 사이트에 그 라이브러리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나머지 CDN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CDN.js라는 곳도 있고 JS 딜리버 맞나봐요? 딜리버리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CDN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code.jQuery.com을 제일 많이 쓰세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DN 방식 자체가 네트워크 상에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와서 로드를 하는 건데 이게 어쩔 때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땡겨오는 속도가 느리면 실제로 그 페이지가 불러와지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구글 CDN에서 경로를 복사해 와서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이 code.jQuery.com을 클릭한 게 아니고요. 구글 CDN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점대 버전, 2점대 버전, 1점대 버전이 있어요. 저는 3점대 버전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 스크립트 태그잖아요. 이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아니면 복사 하신 다음에 이 타이틀 밑에서요. 붙여 넣으시면 돼요. 페이스트 또는 컨트롤 V. 그러면 현재 위에 거는 내 자신 컴퓨터, 즉 로컬에 있잖아요. 위치가, 라이브러리 위치가 이 lib 폴더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땡겨오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구글 서버에서 이 경로로 들어가서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은 똑같죠. 얘는 버전도 똑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얘도 컴프레스드 버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똑같아요. 로컬을 쓰던지 원격 즉 CDN 방식을 쓰던지 결과는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되긴 하는데요.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내가 현재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싶지 않다. 굳이 내 컴퓨터에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라이브러리가 없어도 이 주소만 알면, 즉 서버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는 주소만 알면 이걸 언제든지 땡겨와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은 인터넷이 안 되면 이 방식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보다는 확실히 속도는 느리겠죠. 왜냐면 네트워크로 가져오는 거니까 확실히 로컬에서 즉 이렇게 다운로드 방식보다는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첫 번째 방식은 반대겠죠. 장단점이 속도도 더 빠르지만 항상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와야 된다 라는 거죠. 저는 거의 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유가 사실 서버라는 게 현재 지금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서버라는 게 사실 인터넷이 안 될 리가 있을까요? 네트워크랑 연결이 끊기면 서버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죠. 서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이 이제 잘 된다, 네트워크가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버가 인터넷이 안 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와서 이제 그걸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에 직접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합니다.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자, 이 스크립트 하나 지금 불러왔으니까 이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한 거잖아요. 이 밑에서 또 스크립트 태그를 또 쓸 수 있죠. 라이브러리가 10개면 이 줄이 10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태그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개수만큼. 자, 현재 여기에서요. 달러 표시가 있어요. 이 달러 표시라는 게 사실은 jQuery입니다. jQuery.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내에서 달러 표시를 쓰면은 jQuery라는 글자를 쓴 것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잖아요. min.js. 이 min.js라는 공간에는요. jQuery라는 객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jQuery 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jQuery라는 객체를 실제로 여기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 jQuery라는 걸 매번 치기 귀찮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 jQuery라는 객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매번 치기 귀찮으니까 그것을 단축키처럼 이렇게 달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를 쓰던지 아니면 jQuery를 쓰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달러를 쓰는 게 거의 보편적이죠.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됐나요? 이 달러 써주시고요. 달러 써주시고 여기서 괄호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jQuery잖아요. jQuery라는 것은 제가 객체라고 말씀드렸는데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여기 안에 이 jQuery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하면서 파라미터로요. 다큐먼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window.document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객체를 대표하는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jQuery가 이 함수를 실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이 결과물이 탄생을 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객체가 나오는 거죠. 이게 리턴 값이 객체고요. 그래서 점 해서 ready라고 하면은 ready라는 또 함수를 실행시켜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를 실행시키고 점 한 다음에 함수를 또 실행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메서드 체인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서드 체인이라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ready라는 이제 함수 안에 파라미터로요. 이거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펑션 해서 익명 함수를 하나 넣어줍니다. 자, 되게 복잡하죠? 처음 보니까 이제 더 그러실 텐데 jQuery를 처음 접하시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jQuery 이것과도 똑같죠. 자, 그거를 달러라고 했고요. 그 달러하고 가로 열고 거기에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넣은 다음에 점 ready 해서 이벤트를 하나 더 걸 거예요. 이벤트를 걸면서 즉 ready라는 함수를 실행할 건데 거기에 익명 함수를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안에서 저희는 alt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써줍니다. jQuery start 됐나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쓴 저희가 익명 함수로 넣어준 그 함수 자체는요. 사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아시죠? window.onload 해서 펑션 넣잖아요. 이 안에서 alt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가. 그러면은 먼저 두 번째 거는 제가 주석 처리하고요. 이거부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 실행해야 되니까 run as run on the server. next 저번에 했던 이 챕터 9는 통계에서 지우고요. finish 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를 실행시키면 바디 안에 아무것도 정의를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엔진이
이걸 좀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다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고창 떴죠.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jQuery start라는 함수를 실행시킨 건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이것과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바디에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간단히 적을게요. 이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사실 안녕하세요라고 바디 태그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쵸? jQuery start라는 게 뜬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alert를 이 밖에서 사용하면요. 얘를 주석을 시키고 이 바디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쵸? 윈도우.onload랑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시 다른 데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다시 이 URL로 뒤로 가기 위해서 오면은 사실 이 바디가 완성되기도 전에 alert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건데요. 지금 너무도 빨라서 그게 지금 결과는 똑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 document.ready라는 함수는 이 안에 파라미터로 넣는 익명 함수 안에서 넣는 코드들은 이 바디 태그, 즉 모든 HTML 태그들이 다 로드 된 다음에, 즉 윈도우가 로드 된 다음에 실행시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큐먼트라는 객체가 레디가 되면, 즉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쓸 수 있으면 로드가 되는 거겠죠. 이 안에 있는 콜백 함수를 얘를 실행시켜라 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제가 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번엔 얘를 주석 처리하고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윈도우.onload를 주석을 풀어볼게요. 두 개가 똑같이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F5를 누르면 똑같죠? jQuery start라는 게 경고창으로 뜨죠. 이런 식으로 해서 jQuery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방식과 좀 크게 할게요. 다운로드 방식과 CDN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jQuery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달러라는 표시가 달러라는 특수 문자가 사실은 jQuery라는 글자다. 여기다 주석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jQuery라는 객체는 달러이다. 이렇게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다시 주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하고 얘를 주석을 풀어주고요. 여기서 jQuery라는 객체를 써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한번 다시 run 라운드 서브해서 next finish. 그럼 이게 두 번이나 이거 주석 처리해 줘야겠죠? 얘를 주석 처리해주고 자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가 잘 안되네요. 이게 대문자인가? 아닐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네요. 이 jQuery라는 게 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그러니까 얘도 대문자로 써줘야겠네요. 이렇게 jQuery라는 객체의 이름은 대문자입니다. Q가.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jQuery라는 객체는 이렇게 달러라는 것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셀렉터나 이제 조작하는 거, 그 이벤트마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